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얘는 오래된 친구라서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사람 오래 알고 볼 일이다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민낯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절친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하며 참고 받아주다 보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지내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늦게 만난 친구라도 나와 가치관이나 취향이 잘 맞으면 오히려 오랜 친구보다 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사람은 살면서 변하게 되어 있고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거나 나에게 해가 된다면 오랜 사이라도 다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도록 만나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 4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친구.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감정적 교류가 생기고 소통을 하며 친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와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하고 취향도 잘 맞아서 가깝게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 친구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와 같은 말을 하며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를 승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 들고 연설하듯 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기를 좋아하고 묻지 않아도 계속해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라고 보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자기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박하는 말을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고 대화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승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승부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강요받는 느낌이 들고 대화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찝찝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웃고 떠들면서 마음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우울해서 위로받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은 날에도 구태여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속으로는 본인의 지식과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품을 나누려는 친구. 오래 만난 친구라도 나이 들수록 삶의 환경에 있어서 천차만별이 되어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등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웃고 떠들며 그 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차이 나는 친구에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싫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차이를 관계의 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부러움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러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대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도 극단적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 차이를 티내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즐거운 대화가 한참 오고 가던 중에 친구가 나 밖에서는 이런 대우받는 사람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나니까 친구가 이런 말을 해도 참아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마디로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 이겁니다. 좋은 직장의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위계 질서를 친구 관계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에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직장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네가 나한테 라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예비검사 사건만 봐도 그런 사람들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비검사의 태도를 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누구 라인이냐 식의 발언을 하며 갑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사회적 위치나 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거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친구도 자기 아래급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 경우는 더 이상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오래도록 만난 친구라서 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만나기에는 혼자만의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붙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친구로 만나기보다는 내가 그냥 만나준다는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 세 번째,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것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것은 좋지만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을 아끼겠다는 방식이 황당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면 노력에 비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초반에 노력이나 위험을 감수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네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밥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더 화가 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항상 내가 밥을 사다가 어쩌다 그 친구가 한 번 밥을 사면 엄청 생색을 냅니다. 내가 밥을 살 때는 별말 없고 어쩌다 밖으로 나가던 친구가 밥을 한 번 사는 경우에는 입이 쉴 틈을 모르고 생색내기 바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돼서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에게는 기꺼이 베풀 수 있고 받았을 때 미안함과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에게 돈을 쓸 바에는 부로 이웃에 돕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오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말실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실수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은근히 기분 나쁜 농담을 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라는 식으로 오히려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흥분합니다. 내가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의 농담은 유머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농담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유머로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무례하고 선 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의 시작은 잘못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고치려는 마음이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친구들은 실수했을 때 미안해 할 줄 알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며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억누르며 만나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때로는 관계를 끊음으로써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속 시원하고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나를 계속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친구. 두 번째, 사람의 품을 나누려는 친구. 세 번째,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네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나에게 맞는 좋은 인간관계를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아름답게 미소 짓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